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경제의 흐름, 주식시장의 흐름을 즐겁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끝나도 미국의 주요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의 그 주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좀 어느 정도 일상화됐는데요. 이것을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연장한다고 하니 이것이 미국 경제 또는 우리나라 경제,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와 관련돼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작년보다 11.8% 정도 하락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11.8%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지금 현재 렌트비가 방 한 칸에 392만 원이라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죠. 과연 이러한 그 렌트비를 내고서 살만 하는 그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실리콘밸리 직원 외에는 아마 없을까 싶은데,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 활성화로 11.8% 하락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와 덧붙여서 그런데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벌써 5월 달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원격 근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실리콘밸리 근처가 아니더라도 보다 더 멀리 떨어진데, 예를 들면은 텍사스라든지 이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원격 근무를 하게끔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50년에 걸쳐서 페이스북 직원 중 절반을 영원히 원격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아주 대단히 파격적이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상상해 오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구글과 유사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네이버가 현재 일주일 중에 이틀만 회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틀만 회사에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일을 이제 지금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삼성, LG, 현대 같은 이런 그 대기업은 여전히 이제 그 종전의 근명태를 가지고 있고요. SK 정도가 이제 유연근무제를 이제 확대 추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팩트인데, 그럼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삼성 본관, 아니면 SK텔레콤 사옥, 미래에셋 사옥,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그릴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의 사옥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옥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즉,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이 아주 사옥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공간 확대를 위해서 본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는 모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의 근무 형태와 여러 가지를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곧바로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쫓아갈 것이냐?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원격으로도 실제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원격으로도 실무를 한다는 말은 원격 재택근무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와 관련된 파급 효과도 부동산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본다면, 여기에서 향후의 부동산 시장의 영향, 아까 얘기했지만 오피스 빌딩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오피스 빌딩의 수요가 줄어들고 출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오피스 빌딩 주위에서 오피스 빌딩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영향권에 있는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업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축소로 인한 교통 환경,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는 이제 어떤 비용 절감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출장이 과거보다는 좀 덜할 것이고, 출퇴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할 것이고, 그러니 이와 관련돼서 연장 근무도 많이 떨어지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서는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을 통해서 하나 느끼는 건 없으신죠? 삼성전자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컨센서스보다도 많이 늘어났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왜 늘어났을까요? 그냥 상상하신 대로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줄어든 비용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장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출퇴근과 관련돼서 재택근무 전환한 인원들과 관련된 연장근무 관련돼서 연장근무가 분명히 없어졌을 거고, 이런 것들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미칠 영향이 많겠죠. 즉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은 줄어들더라도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또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택근무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기업의 마진율,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들, 업종 또는 회사의 주가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전환전 사고를 통해서 향후에 재택근무를 활성화되고 이와 관련된 비용 절감이 가능한 회사들의 주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을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뻔뻔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